저한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와, 하나 일을 그렇게 오래 한 게 부럽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교육생들도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모르고 하는 말이죠. 겉에서 보면 꾸준히 한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는지 본인만 압니다. 특히 2년차 때는 진짜 때려칠 뻔 했었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필라테스 강사 일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말 내 일이 맞는지 의심이 들고 슬럼프에 빠지신 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도 똑같은 시기를 겪었고 진지하게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슬럼프에 빠지게 됐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2년차 정도가 제가 되니까 비교적 긴장감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수업 하나 하려면 전날부터 뭐 운동 프로그램 짜고 동작 연습하고 고객 정보 다시 확인하고 그런 준비를 되게 철저하게 했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패턴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고객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런 정상은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몸에 익어 있던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잘 나가던 트레이너였습니다. 고객들이 너무나 좋아해 줬고 고객님들이 저 덕분에 운동을 재밌어 하시기도 했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허리가 안 아파요. 뭐 선생님 만나고 운동이 재밌어졌어요. 주변에 많이 소개했어요.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제 등록도 좋았고 소개로 오는 고객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좀 소름 돋는데 나 이제 좀 배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년차 애송이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데 그때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고객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답할 수 있었고 어떤 증상을 가지고 와도 나름 대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다 안다라는 착각으로 연결됐던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객이 변했다고 말해줘도 고맙다고 해줘도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예전에는 그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일하고 일을 하는 보람이었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에 칭찬 들었을 때는 진짜 감격스럽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랬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무뎌지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새로운 질문을 떠올랐습니다. 자, 이게 진짜 내 길이 맞나? 그런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 질문을 거짓말하지 않고 거의 하루에 50번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수업하다가도 집에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이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싫은 일을 절대 집중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 아니라면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억지로 하는 건 저한테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다른 일을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두기 전에 하나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좋아했던 일이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겠죠. 섣불리 그만뒀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돈 때문인지 정말 좋아서 하는 건지 환경을 완전하게 바뀌어보고 제가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돈을 여기서 완전히 빼도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때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할 때인데 대학교 사회대 건물에 그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무료 PT 해드립니다 이런 걸 붙였더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한 4명 정도 선발을 했고 진짜로 운동에 의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분을 골라서 3개월 동안 제가 운동을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진행을 해줬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수업 준비하고 뭐 고민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게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이 친구들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뭐 이 친구는 어깨가 굽었으니까 이런 운동을 시키고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돈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한다라는 거고 확신했습니다. 아, 나는 진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돈 받고 일하는 현장에서는 재미없다고 느낀 거지? 분명히 일 자체는 좋아하는데 왜 현장에서는 슬럼프가 온 거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 그 단계에서는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왔었고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더 잘하는 사람도 제 눈에 보이지 않았고 다음 단계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도 제 눈에 그냥 보이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 수준에서는 제가 꽤 잘해야 하는 축에 속했으니까 내가 더 성장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는 막막했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느낀 거였겠죠. 목표가 없으면 방향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 동기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제도 수업하고 오늘도 수업하고 내일도 수업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췄고 그게 슬럼프로 온 겁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꿨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건 뭘까?
어떤 걸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항상 했습니다. 겸손해진 거죠. 자, 2년 차가 뭘 알겠습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었고, 예를 들어 보면 런닝머신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잖아요. 땀은 나고 힘은 드는데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성장하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부터는 제가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고,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녔고,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방식도 공부했고, 시스템이라는 걸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시기를 극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때는 이 방법을 몰라서 얼마나 답답했던지, 뭐 맨날 끙끙대면서 왜 안 되지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너무 즐겁고 뭐 설레고 즐거운 일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즐겁고 적용해 보는 것도 즐겁고 교육생들이 성장하는 걸 봐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객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저희는 특히 1대1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 관여도가 굉장히 깊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씩 1대1로 마주보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으로 예를 들면 상사 잘못 만나면 회사 가기 싫어지잖아요.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잘못 만나면 일 자체가 싫어져요. 그래서 어떤 고객과 함께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거짓말로 일 생겼다고 수업 취소하고 뭐 고객이 수업하러 와서 집중 안 하고 딴짓하거나 이런 고객들 저는 정말 안 맞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매번 늦게 오셔서 뭐 사과도 안 하시고, 어떤 분은 수업 중에 계속 핸드폰 보시고, 어떤 분은 뭐 제가 설명하는데 건성으로 듣고, 뭐 이런 분들 많죠. 저는 이런 분들 하면 에너지가 너무 뺏겨서 수업하다가 뭐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그런 고객들 있죠. 나이 상관없이 대화하는 게 즐겁고 같이 운동하고 소통하는 게 즐거운 고객들 있잖아요. 수업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런 고객들은 운동에 또 진심이시고 제 말을 신뢰해주고 같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 저는 이런 분들과만 일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만큼 마음에 안 맞는 고객들도 많았고 수업을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건 단순히 사람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줄 수 있는 가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랑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과 수업할수록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진짜 사람 때문에 일을 그만둘 뻔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에 어떤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고객이 수업이 있는 날엔 아침부터 기분이 막 좋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랑 정말 맞는 사람만 받을 수는 없을까? 처음에는 그게 가능한 건지도 몰랐고 강사가 고객을 고르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고객을 필터링하는 방법도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객 수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레슨을 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전달할 건지가 명확해지면 자연스럽게 대상자는 줄어들고 단가는 올라가고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저랑 맞지 않는 고객 10명 맞는 것보다 저랑 잘 맞는 고객 3명을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수입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만족도도 그렇고요. 꿈의 고객을 만나는 방법을 제 유튜브 영상에서 종종 다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찾아도 이 일을 지속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저처럼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인지 명확해지셨다면 이제 1년, 2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구조에는 2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첫째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단계가 보여야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나와 맞는 고객만 일하는 시스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해야 지속할 수 있고 일이 정말 즐겁죠. 이 2가지가 갖춰지면 이 일을 10년, 20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재밌어졌습니다. 결국 이 지점에서 타협을 하면 내가 원하는 고객과 일하는 삶, 내가 꿈에 그리는 삶을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타협하는 순간 슬럼프는 또다시 반복이 되실 겁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이 일이 좋은데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슬럼프에 빠졌던 시기처럼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 상태일 겁니다. 일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성장이 멈춘 거죠. 그러면 누구나 지루해집니다.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클릭해서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할 문제인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싶으시면 무료 실물책 2권을 신청해 보세요. 이 책을 보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단계인지 뭘 해야 될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의 색깔을 찾아서 꾸준히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는 자기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들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길을 만들어 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비즈니스 코치 박영재였습니다.